안녕하십니까. 구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성민, 김도영 팀입니다. 저희는 스토어 세일즈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이라는 캐글의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매장 판매량을 예측하는 시계열 예측 문제입니다. 발표 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진대회에 대해 소개하고 그 다음 첫 번째로 진행한 EDA, 그 EDA에 따른 베이스라인, 그 뒤에 진행한 성능 향상 모델,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한 EDA, 최종 성능 향상에 대해 순서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진대회 소개입니다. 저희는 에콰도르의 식료품 회사의 매장 매출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이트가 데이터를 제공해준 에콰도르의 식료품 회사입니다. 저희 경진대회 목표는 이 회사에서 제공해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 기간의 매장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중 마지막 15일을 저희가 예측해야 되는 데이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15일간의 매장의 판매량을 예측하는 것이 경진대회의 목표입니다. 총 5가지의 주요 CSV 파일이 주어지는데요. 트레인, 오일, 스토어즈, 홀리데이 이벤트, 트랜잭션, 이 5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세일즈 피처를 예측해야 됩니다. EDA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트레인 데이터인데요. 보이시는 대로 날짜에 대해 데이트 피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매장의 고유 번호를 나타내는 스토어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제 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제품군을 의미하는 패밀리가 있습니다. 저희 최종적으로 예측해야 되는 세일즈 피처도 추가로 있고, 마지막으로 해당 기간 동안 행사가 진행 중인 품목의 수가 적혀있는 온 프로모션이 적혀 있습니다. 제품군 패밀리별로 세일즈 분포를 간단하게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제품군마다 세일즈의 평균 수치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품군에서는 세일즈가 주기성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모델 학습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각각의 제품군별로 따로 모델을 학습시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전략으로 세워봤습니다. 또한 주기성을 특징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일간, 주간, 월간 피처를 추가하는 것을 모델 학습 전략으로 선택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런 이상치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보고 이런 이상치들을 따로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보통 크리스마스에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판매량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측해야 될 데이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일반적인 날의 데이터이므로 이상치 데이터를 제거한 뒤 학습시키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일 데이터입니다. 오일 데이터는 똑같이 데이트와 오일의 일간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결칙치가 존재합니다. 시각화를 해봤는데요. 연속적인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런 끊어진 부분들을 보시면 결칙치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값을 가지면 결칙치가 존재하므로 선형 보관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이 유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기 위해서 유가와 세일즈, 판매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이 높은 유가고 왼쪽이 낮은 유가입니다. 또한 Y축은 세일즈를 의미합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판매량이 높아지고 유가가 오르면 판매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앙을 기점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델 학습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결측치는 선형 보관한 뒤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학습 피처로 추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홀리데이 이벤트입니다. 홀리데이 이벤트는 데이트와 이벤트 종류를 의미하는 타입, 또한 이벤트 발생 장소를 의미하는 로케일 네임, 그 다음 이벤트를 설명하는 디스크립션, 마지막으로 이벤트 날짜가 옮겨졌는지 유무가 적혀 있습니다. 홀리데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350개로 데이터가 많지 않고 저희가 학습해야 될 데이터는 일반적인 날의 판매량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모델 학습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15일간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던 날을 이상치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제거한 후 학습시키도록 했습니다. 또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성탄절에 대한 이상치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거 후 학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 스토어즈와 트랜잭션의 데이터에 대해서입니다. 스토어즈 같은 경우는 비슷한 종류의 매장 분류로 세일즈와 단순히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매장이 서로 비슷한 판매량의 데이터의 형태를 띠고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매장이 비슷한 판매량의 분포를 보입니다. 따라서 학습에 유의미한 피처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피처를 분석할 때 시각화 도구로만 사용하고 학습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랜잭션 데이터는 세일즈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기간의 데이터인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데이터가 없으므로 바로 피처로 추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류했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인데요. 저희는 베이스라인 모델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베이스라인 모델에 대한 데이터 전처리로 아까 말씀드린 5일 데이터를 선형 복원한 후 피처로 추가했고 패밀리 피처에 대해서는 원핫 인코딩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제출한 첫 번째 제출은 RMSE가 0.56868로 642팀 중 377등을 달성했습니다. 그 뒤 성능 향상 모델로 라이트 GBM의 그리드 서치와 층화 K폴드를 선택했습니다. 라이트 GBM의 그리드 서치와 층화 K폴드를 적용하고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학습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에 비해서 RMSLE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점수가 너무 크게 떨어져서 이는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으로 높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모델을 변경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아니라 패밀리 33개에 대해 각각의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만든 뒤 결과물을 예측하고 각각의 예측을 앙상블했습니다. 그 결과 RMSLE가 0.530686으로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전처리를 추가했는데요. 33개의 모델 각각에 대한 그리드 서치를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0.50894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때쯤에는 캐글에 더 많은 경진대 팀들이 참여해서 734팀 중 173등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다시 라이트 GBM을 선택해 봤는데요. 모델이 33개로 많아지다 보니 학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층화 K폴드는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0.54975라는 이전보다 훨씬 나은 점수를 얻었지만 직전에 진행한 성능 향상 모델보다는 낮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EDA로 돌아가 봤는데요. EDA로 돌아와서 트레인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각각을 요일로 나누고 또한 연도로 나눠서 데이터를 시각화해 봤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요일별 세일즈의 평균값을 시각화했는데요. 연도별로 세일즈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판매량에 요일별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전체 평균은 줄고 늘지만 비슷한 추세를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가장 판매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델 학습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EDA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일 피처를 추가하고 일, 월, 연도, 1년 중 몇 일 차인지 그리고 또한 요일, 또한 1년 중 몇 주 차인지에 대한 피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레인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
결칙치는 아니지만 일부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패밀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정 제품군은 특정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매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측 결과를 0으로 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모델 예측이 끝난 뒤 판매하지 않는 매장에 판매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측값을 0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능 향상 모델입니다. 다시 랜덤 포레스트 모델에 두 가지 데이터 전처리를 추가했습니다. 일, 월, 연, 요일, 주차 등 기관에 관련된 피처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데이터에 대해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으로 특정 매장에 판매하지 않는 특정 품목에 대한 예측값을 0으로 대치시켰습니다. 이 결과 학습에 대한 결과값이 0.49639로 이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저희의 최종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시킨 모델의 값이 최종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쯤에는 경진대에 참여한 팀들이 더 늘어서 이전보다 더 성능은 좋아졌지만 등수는 조금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736팀 중 182등을 기록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